살아남아 고마운 이름 남제. 이성계가 이름을 선사하다. 이름을 하사받은 사나이. 조선 역사를 통틀어 임금에게 직접 이름을 하사받은 신하는 극히 드물다. 남제가 그 희귀한 인물 중 하나다. 본래 이름은 남겸이었다. 1371년 공민왕 20년. 이세기 고시관을 맡은 진사시의 5등으로 합격한 그는 고려 말기의 혼란 속에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뜻을 품고 이성계의 세력에 가담했다. 아우 남은과 함께 이성계를 따르며 구세력과 맞섰고 1388년 위화도 회군 당시에는 직접 행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배후에서 계책을 도와 회군 공신에 봉해졌다. 이성계가 왕좌에 오르자 남겸은 돌연 자취를 감췄다. 공을 사양하고 상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멀리 떠나버린 것이다. 태조 이성계는 그를 몹시 그리워하며 수소문 끝에 찾아냈다. 그리고는 직접 새 이름을 내렸다. 남제. 있을제. 아직 살아있음을 기뻐한다는 뜻이었다. 이름을 받은 남겸. 이제 남제는 자도 경지로 고쳤다. 임금이 내린 이름을 공경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개국공신 1등에 봉해지고 중추원 학사 겸 사헌부 대사헌, 의성군으로 임명되었다. 이름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오롯이 담겨있는 셈이다. 형제의 엇갈린 운명, 한 명은 영의정, 한 명은 처형. 남제에게는 남은이라는 동생이 있었다. 두 형제는 나란히 이성계의 휘하에서 출세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이후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남은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정도전의 오른팔이 되었다. 정도전과 함께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밀고 이방원을 비롯한 여타 왕자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이 선제 공격을 가했고 정도전과 남은은 단칼에 제거됐다. 남은의 집안은 멸문지화를 입었다. 반면 남제는 그날 한양에 없었다. 명을 받아 개성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변고 소식을 듣고 황급히 돌아왔다. 동생이 역적이 된 마당에 형인 남제를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그때 이방원이 나섰다. 남제는 본래 남은과 뜻을 같이 하려 하지 않았다. 그를 내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 한마디가 남제의 목숨을 살렸다. 한 형제의 한순간의 선택이 이토록 다른 결말을 빚어냈다. 한 명은 역적으로 처형되고 한 명은 훗날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선명할 수 없다. 목숨을 건 도주국, 노파에게 들키고 마천목에게 붙잡히다. 이방원이 살려주겠다 했건만 남제는 스스로 진정하지 못했다. 동생 남은의 당파를 처벌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공포에 사로잡혀 미복 차림으로 야반도주를 감행한 것이다. 조정에서는 남제의 인상착의를 그림으로 그려 여러 군현에 배포하며 수배령을 내렸다. 남제는 걸어서 도망치다 저녁 무렵 어느 시골집에 투숙했다. 그런데 주인 노파가 그를 유심히 살피더니 말했다. 손님 생긴 모양이 꼭 나라에서 찾는 남정당과 같습니다. 남제는 태연하게 받아쳤다. 내가 이처럼 빈천한데 만약 남정당이라도 된다면 오히려 다행이겠소. 노파는 내일 아침에 관청에 고하겠다고 했고 남제는 꼭두 새벽에 몰래 달아났다. 하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남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장군 마천목을 딱 마주친 것이다. 남제는 채찍으로 말을 몰며 모른 척 지나치려 했다. 마천목이 말에서 내려 두 손을 모으고 물었다. 영공, 어디로 가십니까? 남제는 돌아보지도 않고 내뱉었다. 쳇,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영공은 멈추소서. 제가 어찌 남정당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남제가 뒤로 물러서서 마천목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내가 남제인가? 마천목이 웃으며 세우자 남제는 망연자실하여 탄식했다. 내가 정말 나의 3대 원수로다. 이 해프닝은 훗날 태종이 직접 신하들 앞에서 재연하며 배꼽을 잡고 웃은 유명한 일화가 됐다. 남제는 결국 의령으로 유배를 갔다가 이내 소환됐다. 정한군이 떠나는데 우리가 편히 누워 죽는단 말인가.
진짜 충신의 면모. 남재가 단순히 살아남기만 한 인물이었다면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를 빛나게 만든 것은 위기의 순간마다 앞으로 나선 담대함이었다. 1394년 태조 3년 명나라 황제가 조선의 외교 문서가 거만하다며 노발대발했다. 조정은 사신을 보내 해명해야 했는데 이방원이 자진해서 가겠다고 나섰다. 조정 신하들은 모두 손사래를 쳤다. 만 리 먼 길에 황제의 노여움을 사야 하는 위험천만한 임무였다. 그때 남재가 벌떡 일어섰다. 정한군이 만 리 길을 떠나는데 우리가 편히 베개를 베고 여기서 자는 것이 옳단 말인가. 그러고는 스스로 부사로 따라가겠다고 자청했다. 함께 간 재상들 중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이 있었지만 남재만은 시종일관 예를 다해 공손하게 처신했다. 일은 순조롭게 풀렸고 황제도 후하게 예를 갖추어 돌려보냈다. 이 동행은 이방원과 남재 사이의 신뢰를 각별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훗날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이 남재를 목숨을 걸고 보호한 데는 이 경험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치 혀로 태종을 왕으로 만들다. 남재의 정세 판단력은 거의 예언에 가까웠다. 1400년 정월 정종이 즉위하고 후계 구도가 불투명하던 시절 남재는 대놓고 대궐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곧 정한군을 후계자로 삼아야 하고 늦추어서는 옳지 않습니다. 당시 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 왕위 계승 문제는 목숨이 걸린 사안이었다. 그러나 남재는 거리낌 없이 주장했고 하륜이 이를 이어받아 정종에게 상소를 올렸다. 정종은 이를 윤허했고 이방원이 세자로 책봉됐다. 태종은 훗날 나를 후계자로 책봉한 공은 남재가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기록될 만큼 이 공을 높이 평가했다. 1408년 사헌부 지평 최자해가 임금의 비위를 거슬러 강제로 파직되었을 때 대사헌이던 남재는 태종에게 직언했다. 간언은 임금의 귀와 눈입니다.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벌을 주지 않음은 언로를 열어놓고 만세의 계획을 위한 것입니다. 태종은 즉시 최자해를 복직시켰다. 임금에게 쓴소리를 당당히 하고 그 말이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신하. 이것이 남재의 진짜 힘이었다. 수학의 달인 남산, 경세재민의 실력자. 남재는 단순한 정치꾼이 아니었다. 그는 경세재민, 즉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실질적인 행정 능력을 갖춘 관료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학 실력이다. 산술에 정통하여 앞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풀어냈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남산이라 불렀다. 조선 초기에 수리 능력으로 별명을 얻은 재상은 극히 드물다. 1392년 사헌부 대사헌으로서 올린 12조목 상소는 그의 실용적 국가 경영 철학을 잘 보여준다. 서북면 군사개혁, 철기제조의 효율화, 조공제도의 정비, 환관의 수 제한, 불교 의존 탈피, 재정 절약, 언로 보장까지 새 나라의 기틀을 닦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로 가득하다. 특히 전하께서 불교의 자비를 본받으려 한다면 선왕에 관인하고 호생하는 덕을 생각하라는 불교 비판은 유교 국가 조선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한 것으로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안목을 드러낸다. 두 임금이 빈소에 찾아오다 전무후무한 예우. 1419년 12월 14일 남재는 69세의 나이로 집에서 숨을 거뒀다. 조정은 3일간 회의와 시장을 정지했다. 시호는 충경, 자신을 위태롭게 하면서 윗사람을 받든 것이 충이요 의에서 행하면서 이를 이루는 것이 경이다. 그런데 남재의 죽음이 각별한 이유는 따로 있다. 상왕 태종이 병조 참회 윤회를 보내 빈소에 제문을 올렸고 세종은 아예 친히 수레를 갖추고 백관을 거느리고 남재의 집으로 행차하여 직접 제를 올렸다. 세종은 문 앞 6, 7걸음 앞에서 미리 말해서 내렸고 제를 마친 뒤 돌아갈 때 상주남지가 길가에 엎드려 통곡하자 세종은 수레 안에서 이마를 숙여 예를 표하며 지나갔다. 태종은 제문 한 구절에 지난번 내가 중국에 갔을 적에 부사의 직임을 맡아 먼 길 수고의 괴로움을 꺼리지 않았으니
실로 아침 저녁에 좋고 굳은 일을 함께 했네. 말을 하다 이에 이르니 애통한 생각 그치지 않네. 세종의 제문 한 구절에서 장차 백관의 귀감이 되어 사대를 도우리라 여겼는데 지금은 틀어졌으니 어찌 마음을 다잡을 것인가. 두 임금이 직접 신하의 빈소를 찾아와 제를 올리고 교서를 내린 것은 조선 왕조를 통틀어 남제가 유일하다고 전해진다. 1422년에는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어 영원히 태조 곁에 모셔졌다. 에필로그 살아남은 자의 명함.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헤쳐나간 사람. 두 임금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은 충신.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형제와 반목한 인간. 남제의 이야기는 역사 속 위인이 얼마나 복잡하고 인간적인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있을 제 살아있음을 기뻐한다는 그 이름처럼 남제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삶 전체가 역사가 되었다.